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의 설레임입니다. 계속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보니까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들, 경제 잡학사전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신지원,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지난주 급락을 딛고 강한 반등세에 올라섰습니다. 이번 반등의 배경에는 미중 무역 갈등의 완화 기대가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예고하며 시장이 흔들렸지만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이에 따라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 관련주가 크게 올랐고 미국 시장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 강화로 히토류 공급이 불안해지며 MP 머티리얼즈와 USA 레어어스 주가가 각각 20% 넘게 급등하는 등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 지원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네, 지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발언과 AI 관련 호재가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모습입니다. 10월 13일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현황부터 살펴보시죠. 다우지수는 2.29%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1.56% 올랐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1%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잘 될 것이라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지난주 급락했던 증시가 단 하루 만에 반등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특히 AI 반도체주가 상승을 주도를 했는데요. 브로드컴이 10% 가까이 폭등했고 엔비디아와 테슬라도 각각 2%, 5% 이상 오르며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산업, 에너지, 소재 등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네 가지로 요약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중 갈등 완화, AI 랠리, 실적 시즌, 환율 유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미중 갈등 완화를 보겠습니다. 이번 반등의 핵심 동력은 바로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잘 될 것이라며 시진핑 주석과의 에이펙 회동 가능성을 언급했죠. 이 발언이 시장의 불안을 크게 누그러뜨렸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히토류나 관세 관련 발언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었는데요. 이날은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며 리스크 자산으로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자, 또 하나의 핵심 테마는 AI 관련주 랠리입니다. 브로드컴이 오픈AI와 함께 10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협약을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에 기술주 전반이 급등했습니다. AI 칩, 반도체,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죠. 리게팅 컴퓨팅, 디웨이드 퀀텀, 아이온큐 등이 15에서 25%까지 급등했습니다. AI 모멘텀과 저가 매수세가 맞물리면서 기술주 중심 반등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3분기 실적 시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 웨스파고 등 미국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요. 특히 소비 둔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AI 투자 확산이 기업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결국 이번 실적 시즌이 이번 반등이 단기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시작인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환율과 원자재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콜럼버스의 날로 휴장했지만 달러는 다시 강세로 전환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35포인트 오른 99.288을 기록했고 엔화와 유로화 대비로 모두 상승했습니다. WTI 유가는 1% 상승한 배럴당 59.49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유어적 발언과 함께 오펙이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을 유지하면서 시장 안정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번 주는 글로벌 경제 핵심 이벤트들이 집중된 빅위크입니다. 특히 미국의 물가 지표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동시에 예정되어 있어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날짜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수요일에는요, 가장 중요한 일정들이 몰려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완화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 데이터로 연준의 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중국의 9월 CPI, PPI, 그리고 유럽의 8월 산업 생산 지표도 함께 발표가 됩니다. 글로벌 경기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날이죠. 또한 기업 실적으로는 ASML, 모건 스탠리, 달러트리, 유나이티드 항공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특히 ASML의 실적은 반도체 수요 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미국의 9월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 판매,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여기서 특히 PPI와 소매 판매 지표는 소비자 물가 흐름과 연준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는 핵심 자료로 꼽힙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TSMC의 실적 발표입니다. TSMC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ASML에 이어 TSMC가 어떤 가이던스를 내놓을지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더 커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은 반도체와 인플레이션 두 가지 키워드가 동시에 부각되는 날입니다. 네, 다음은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수출입 물가지수, 주택착공 및 건축허가, 산업생산 지표가 발표됩니다. 유럽에서는 9월 CPI 최종치가 공개됐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옵션 만기일이 겹치면서 하반기 들어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이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기업의 실적은 미국 소비 여력과 신용시장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가의 방향성. 미국의 CPI와 PPI 발표 결과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확산될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반도체 업황입니다. 삼성전자, ASML 그리고 TSMC로 이어지는 글로벌 반도체 3대 기업의 실적이 연달아 공개됩니다. 이들의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가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세 번째로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신호를 줄 경우 달러 흐름이나 기술주 랠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번 주는 단순한 실적 시즌의 시작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흐름과 금리 전환의 단서를 확인하는 방향성의 주간입니다. 특히 10월 15일 미국 CPI 발표 이후의 시장 반응이 이번 주 전체의 방향을 결정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단기 이벤트 중심의 매매보다는 중장기 흐름 중심의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경제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과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지원 아나운서가 잘 전해주었습니다.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미중 정상회담 일정과 히토류 수출 규제 협상 결과에 따라 무역 갈등은 언제든 재점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 살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 나영 아나운서가 어떤 주제를 준비했을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나영 아나운서,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나 오늘 우울해서 빵 샀어. 이거 그냥 귀여운 밈 같죠? 그런데 이 한마디가 미래 경제의 핵심 키워드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AI가 대신 보고 대신 일하는 시대.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영역은 바로 감정입니다. 오늘의 모이슈, 키워드는 바로 필코노미인데요. 기분과 경제의 합성으로 감정이 소비의 엔진이 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는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AI가 완벽함을 장악할수록 감정은 유일한 경쟁력이 된다. 다시 말해 이제 물건을 살 때 성능보다 기분을 봅니다. 이걸 사면 나 좀 나아질까? 이 색은 오늘의 나랑 어울릴까? 이런 감정의 끌림이 소비를 결정짓는 겁니다. 실제로 이미 우리 주변엔 필코노미가 스며들어 있는데요. 기술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우리의 기분까지 디자인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로 내 표정, 목소리, 심지어 심박수까지 분석하는 서비스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내 감정을 읽는 기술이 현실이 된 거죠. 먼저 뷰티 산업의 기분 메이크업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21년 뇌파를 분석해 감정을 인식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향과 색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인데요. 2022년 CES에서는 마인드링크드 베스봇이 혁신상을 수상했죠. 사용자의 뇌파를 분석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향과 색의 입욕제를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기분에 맞춘 맞춤형 힐링이 가능해진 겁니다. 다음은 자동차와 가전 속 감정 기술인데요. 차량 내부 조명이 운전자의 기분에 따라 변하고 세탁기는 기분 좋은 소리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운전자의 피로도와 집중도를 측정하는 감정 감지 시스템도 등장했죠. 이제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우리의 기분을 디자인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핵심은 이제 제품의 가치는 기능이 아니라 기분이라는 겁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나를 위로해주는 느낌이 들면 팔리고 그렇지 않으면 외면당하죠. 그래서 브랜드들은 지금 감정을 설계하는 기술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감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는 웨어러블 기기, 내 우울 패턴을 분석해서 상품을 추천하는 기분 쇼핑 시스템, 카페에서 행복 모드 메뉴를 고르는 서비스까지. 하지만 감정을 조작하려 들면 역효과가 납니다.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마케팅은 공감력이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브랜드, 나를 위로하는 메시지만이 살아남죠.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선 이런 시대일수록 감정 소비를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우울해서 빵을 샀을 때 이게 진짜 내게 필요했던 소비였을까? 이 질문 한 번만 던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기분 낭비를 가치 소비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AI가 논리를 담당하는 시대. 인간은 감정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기분이 돈이 되는 시대 필코노미. 결국 경제의 중심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그 감정이 내일의 소비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모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나영 아나운서가 너무나 재미있는 이슈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MBTI가 극강의 F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소개해 주신 필코노미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생활 전반에 이미 필코노미가 존재했던 것도 같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나쁠 때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기분이 너무 울적할 때는 미용실에 가서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요. 네, 앞으로 이 필코노미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상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해 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장은 강세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
마감장에 들어가면서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그만큼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원 아나운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중국 정부가 한국의 대표 조선사 하나오션의 미국 현지 법인 5곳에 대한 제재를 나섰습니다. 제재 대상은 하나필리조선소, 하나쉬핑, 하나오션 USA 인터내셔널, 하나쉬핑 홀딩스, HS USA 홀딩스 등으로 중국 내 모든 개인과 기관은 이들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기업 제재가 아닙니다. 미중 해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나온 맞대응 조치로 분석이 됩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 조선업 규제와 관련해 자국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며 한국 기업을 핵심 협력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하나오션은 한국 조선사 최초로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하고 기술과 경험을 미국으로 이전하며 적극 협력해왔습니다. 중국의 제재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으로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적 기업을 압박하며 미국의 해양 영역 강화를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발표가 알려지자 서울 증시에서는 하나오션 주가가 장중 약 8% 급락하며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있어 한중 관계에도 상당한 긴장감이 예상됩니다. 중국은 이번 제재 외에도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을 경고하며 해운, 조선, 물류 전반에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 국제 해운 조선망을 둘러싼 미중 경쟁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합니다. 세계 고용량의 80%가 선박으로 운송되는 만큼 해양 패권 확보가 글로벌 경제 주도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오션과 한국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미중이라는 강대국 간 힘겨루기에 끼어든 형국입니다. 향후 중국의 추가 압박과 미중 협상 흐름에 따라 기업 전략과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월 우리나라 ICT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9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ICT 수출액은 254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이는 직전 월별 최고치였던 2022년 3월 실적을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2달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66억 2천만 달러로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 상승과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호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반도체 외에도 통신 장비는 미국 전장용 수요와 인도 5G 장비 수요 증가로 38.3% 증가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IT 기기의 OLED 패널 적용 확대와 휴대폰, TV, 노트북 등 전방 수요 개선으로 1.3% 증가했습니다. 반면 휴대폰은 부품업체 간 경쟁 심화로 수출이 10.7% 감소했고 컴퓨터 주변 기기도 AI 데이터 센터용 SSD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0.1%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만으로의 수출이 53.5% 급증, 유럽연합 22.8%, 베트남 20.8%, 일본 13% 등 대부분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수출은 유일하게 4% 감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도체는 4.1% 증가했지만 컴퓨터 주변 기기 등 대부분 품목이 감소하며 전체 수출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한편 ICT 수입은 137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수입을 상회하며 무역 수지 흑자 116억 5천만 달러를 기록, 올 들어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9월 실적에 대해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고율 관세 속에서도 한국 반도체와 ICT 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견인했다고 평가하며 AI와 고부가 가치 메모리 시장 성장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강세로 출발했던 우리 시장 앞서 소개해드린 중국의 제재 조치로 인해 하락세로 마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여러분은 지금 경제 잡학사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와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돈의 맛, 먼저 국내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미중 무역 전쟁 우려 완화와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 발표에 힘입어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장 초반 3,646선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이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미중 갈등 우려가 재점화된 영향으로 오후 들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급격하게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결국 전일 대비 0.63% 내린 3,561선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이 4,877억 원, 개인이 725억 원 사들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홀로 순 매도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마감장으로 가면서부터 1.46% 하락한 84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달리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이 1,193억 원, 기관이 1,179억 원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홀로 사자세를 보였는데요. 2,31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파란불을 켠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장 초반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마감 쪽으로 가면서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SK 하이닉스 역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홀로 빨간불을 강하게 켰는데요. 7% 가까이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더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빨간불을 켰지만 세 종목을 제외한 10개 종목은 이제 파란불을 켠 모습인데요. 오늘 에코프로비엠만 5% 넘게 급등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 대형 기술주의 실적 개선세가 계속된다면 코스피의 상승 추가 여력도 가능하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과열 구간에는 조정 가능성도 함께 열어둬야 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특징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지원 아나운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원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코웨이버 준비했습니다. 이 상승세의 배경에는 JP 모건 체이스의 초대형 첨단 기술 투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향후 10년간 약 1조 5천억 달러를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첨단 소재 등 전략 산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글로벌 증시뿐 아니라 국내 기술주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양자 기술주들이 하루 만에 20에서 25% 급등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집중이 되었는데요. 그 흐름이 국내 양자통신과 암호기술 기업들로 이어지면서 코이버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강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코이버는 최근 국내 최초로 국내 공인 양자 키본배 장비 보안 인증을 획득했는데요. 국가정보원의 보안 요구 기준을 100% 충족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엄격한 시험을 모두 통과한 결과입니다. 또한 코이버는 양자 내성 암호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어 QKD와 PQC 두 축을 동시에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LG U+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양자 내성 암호 전용 회선 서비스에 필요한 전송 장비를 코이버가 공급한 바 있고, 이 장비는 대용량 전송과 보안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기술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 투자자는 코이버를 순매도한 흐름도 보였으며, 기관 쪽 매도는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같은 기간 주가는 약 4.07% 하락한 바 있죠. 전문가들은 JP모건의 발표와 함께 각국 정부의 양자 산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보안과 양자통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기술 생태계를 선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이버는 기술적 독자성, 인증 확보, 양자 보안 기술 포트폴리오까지 갖추고 있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양자 보안 시장에서 강한 성장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기술의 진전 사이에서 코이버가 얼마나 기대에 부응할지 주목이 됩니다. 네, 차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종가 5,83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코이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특징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발표한 2025년 3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실적 발표를 계기로 등락을 반복하며 투자 심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3분기 매출 86조 원, 영업이익 12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대비 매출은 15.33%, 영업이익은 158.55% 증가한 수치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매출은 8.72%, 영업이익은 31.81% 상승하면서 강한 실적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매출 또한 지난해 3분기에 79조 1천억 원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증권가에서의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10조 3천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보다 17%가량 높은 실적을 내며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처럼 실적이 급격하게 개선된 데는 반도체 부문, 특히 D램과 HBM 등 메모리 사업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DS 부문은 약 6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2분기 4천억 원대 수준에 머물렀던 이익이 한 분기 만에 15배 가까이 폭등한 셈입니다. 서버용 D램 가격 상승과 HBM 출하 확대, 그리고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 증가가 실적 반등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를 대규모 공급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AMD, 엔비디아 등 글로벌 고객사와의 HBM 공급 계약도 확대하고 있어 내년 본격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됩니다. 그 밖에도 모바일 부분은
폴더블 신제품 판매 호조 덕분에 약 3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디스플레이 부분은 1조 원대, TV 가전 부분은 3천에서 4천억 원대,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하마는 최대 1조 원 가까운 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장중 삼성전자 주가는 한때 9만 6천 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하락 전환했는데요. 52주 신고가 경신은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차익 매물이 물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분석인데요. 다만 실적이 매우 강하게 나왔다는 점,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 등 이런 요소들이 주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적이 단기 반등을 넘어 구조적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확산과 서버 수요 증가,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확대 등이 후속 모멘텀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또한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투자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AI 메모리 전략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설명도 직접 제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실적과 주가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위치를 굳힐지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원 아나운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아나운서. 네. 자동차 내장재 전문 기업 DY 덕양의 주가가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완성차 시장의 확대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DY 덕양은 현대자동차의 주요 협력사로 자동차 내장재의 설계부터 금형, 생산까지 전 과정을 자체 기술로 수행하는 국내 대표 내장재 전문 기업입니다. 단순 납품업체에 그치지 않고 신차 개발 초기 단계부터 부품 설계에 참여하는 핵심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어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 모두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DY 덕양은 2015년 중국 시장에 진출하며 현대차, 기아차 계열 납품망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현지 생산 효율과 품질 향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며 자체 모듈 부품을 유럽과 미국에 공급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단순 내장재를 넘어 차체 모듈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한 셈으로 업계에서는 기술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증권가에서도 DY 덕양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생산 확대와 친환경차 출시 증가가 DY 덕양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회사는 리사이클 플라스틱과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내장재 개발에도 주력하며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DY 덕양은 앞으로도 내장재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통해 자동차 내장재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 설계, 금형, 생산, 친환경, 기술, 글로벌 공급망까지 아우르는 종합 역량을 갖춘 점이 투자자들과 업계의 기대를 모으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기술력과 글로벌 확장성을 동시에 갖춘 DY 덕양.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성장과 함께 국내외 자동차 내장재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종가는 2,2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DY 덕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제가 준비한 특징주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단연 강세를 보인 것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 2차 전지 전반의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7% 가까이 급등하며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발표된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은 결과였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3분기 잠정 매출은 5조 6,999억 원, 영업이익은 6,0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를 훌쩍 상회한 수준입니다. 특히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40% 이상 증가하면서 실적 바닥 통과 신호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호실적의 배경에는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의 생산 효율 개선과 북미 전기차 고객사로의 납품 확대, 그리고 ESS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또한 환율 효과와 소재 단가 안정화도 수익 개선성에 크게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고부가가치 배터리 비중이 높아 글로벌 경기 둔화에서도 안정적인 실적 방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IRA 보조금 효과와 GM, 테슬라 등 북미 고객사의 생산 회복세가 본격화되면 내년 1분기부터는 실적 레벨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AI 데이터 센터 증가로 인한 ESS 수요 확대도 주목할 만합니다. AI 서버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적인데요. 이에 따라 북미를 중심으로 ESS용 배터리 수주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시장에서도 선제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한 대표 기업으로 꼽힙니다. 한편 중국 정부가 내달부터 배터리 수출 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고객사들이 거래선을 한국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탈중국 수혜주라는 프리미엄이 더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호실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세 가지 모멘텀을 모두 확보한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증시에서 단순한 단기 급등주가 아니라 2차 전지 업종의 리더십을 재확인한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인물 로그 시간입니다. 화제가 된 인물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라영 아나운서가 준비를 했습니다. 라영 아나운서, 어떤 인물이죠? 네, 오늘은 한 사람의 리더십이 기업을 어떻게 바꾸고 나아가 글로벌 비즈니스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네이버 최수연 대표인데요. 최근 포춘지에서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 여성 리더 100인에서 8위에 올랐습니다. 작년에 18위에서 무려 10계단이나 뛰어올랐죠. 포춘은 최 대표가 AI를 핵심 서비스와 결합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네이버는 소버린 AI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명단에 카카오 정신화 대표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국내 여성 리더의 글로벌 파워, 실감나시죠? 최수연 대표는 늘 새로운 도전을 즐겼습니다. 기술과 경영의 경계를 넘나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녀에게 기업 경영은 단순한 관리가 아닙니다. 기술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늘 그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최 대표는 검색, 커머스, AI 등 핵심 서비스를 아우르며 전략을 짰습니다. 기술을 이해하고 전략으로 연결하는 능력은 마치 보이지 않는 레버를 움직이는 것 같았죠. AI와의 결합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기업과 시장의 미래를 재정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최 대표는 기존 틀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죠. 네이버 소버린 AI 개발과 AI 기반 서비스 혁신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기술을 사람과 비즈니스에 즉시 연결시키는 능력, 이게 바로 최 대표의 힘이었습니다. 최 대표의 리더십은 내부를 넘어 글로벌 무대까지 뻗어 있습니다. 포춘지 선정 아시아 여성 리더 8위라는 성과가 그걸 증명하고 있죠. 기업을 움직이는 힘을 넘어 산업 전반의 변화를 불러오는 영향력.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최 대표는 입사 이후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며 네이버 성장의 핵심 엔진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했죠. 미래형 리더, 바로 그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최 대표의 전략은 MZ세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AI, 디지털 콘텐츠, 혁신적 서비스, 젊은 세대가 만나는 거의 모든 접점에서 그녀의 결정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기업 운영을 넘어 기술과 문화, 사람을 연결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업을 혁신으로 이끄는 발명가, 미래를 설계하며 변화를 만드는 사람. 이상 오늘의 인물로그 네이버 최수연 대표 설명해드렸습니다. 네, 라영 아나운서와 함께 네이버 최수연 대표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증권사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오늘 증권사 리포트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원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지원 아나운서 전달해 주시죠. 네, 오늘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요 기업들의 투자 리포트를 종합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각 기업의 실적과 전략을 보면 단기 흐름과 장기 성장 포인트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EV 배터리, 통신, 전선, 담배 산업 등 다양한 업종의 성과와 전망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증권이 분석한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에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리포트 제목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구간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 주가는 42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3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 매출은 5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6,013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참고로 컨센서스 기준 매출 5조 5천억 원, 영업이익 5,145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0.5%로 예상보다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AMPC, 즉 미국 배터리 사업 부문을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은 4.1%로 낮아집니다. 이번 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의 주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테슬라향 원통형 전지 출하량 증가. 둘째, 약 1천억 원 중반 수준의 일회성 보상금 유입입니다. AMPC를 제외한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당사 추정치 대비 약 700억가량 상회했습니다. 다만 미국 출하량은 7.1기가와트, 전분기 대비 26% 감소하면서 향후 미국 내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4분기 전망은 매출 5조 9천억 원, 영업이익 6,600억 수준으로 컨센서스와 비슷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일회성 보상금 효과는 사라지지만 미국 ESS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80% 증가하면서 수익성을 일부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EV 둔화 우려와 ESS 성장 기대감이 맞서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11월 3일에 예정된 LG화학의 2조 원 규모 지분 처분 이후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미국 ESS 시장 성장, 테슬라향 전지 출하 호조, 그리고 장기적으로 배터리 가격 안정과 신규 고객사 확보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한타증권의 대한전선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제목은 4분기부터 구조적 개선 진입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 주가는 기존 2만 원에서 2만 1천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3분기 매출은 9,122억 원, 영업이익은 291억 원, 영업이익률은 3.2%로 전망됩니다. 일부 저마진 내수 프로젝트 인식으로 단기 수익성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영광 나골 해상풍력 내부망과 북미 초고압 케이블 매출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며 이익 레벨이 한 단계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주 잔고는 약 3조 3천억 원, 그중 초고압 및 해저 케이블 비중이 32%까지 확대됐습니다.
유안타증권은 2028년 완공 예정인 해저케이블 2공장 증설을 장기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며 2027년 이후 국내 HVDC 프로젝트와 해상풍력 교체 수요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단기 변동성은 존재하지만 4분기 이후 구조적 수익성 개선과 장기 성장 모멘텀이 확인되는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 종목의 증권사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제 잡학사전 아나운서들의 수다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수다가 남았죠. 오늘 장에 대해서 각자 한 줄 평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라영 아나운서,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되실까요? 네, 미증시 일제히 빨간불을 켰죠. 그러니만큼 반도체주 오늘도 호재 폭발이라고 한 줄 평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원 아나운서, 오늘의 한 줄 평 어떻게 될까요? 네, 요즘 반도체 랠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반도체 강세 기대감이 있음에도 미중 무역 갈등 재부각이 늘리면서 시장은 혼조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투자 유의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더 주목해달라는 한 줄 평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한 줄 평은요,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다라고 한 줄 평 해보겠습니다. 강세로 출발했지만 결국 하락세로 마감한 우리 장. 또 오늘은, 내일은 어떤 이슈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관한 조언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